안녕하세요. 주쉐의 장중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외인들 제가 이거 녹화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조금 순매수였는데 지금 외인들 순매도예요. 매도로 바뀌었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치 작전 좀 많이 있는데 어제 뭐 간만에 진짜 간만이에요. 하루 1, 2, 3, 4, 5, 6, 7, 8, 9, 10 11일 만에 외인 순매수가 나왔죠. 자, 이거 보고 이제 외인들 귀환한다, 이제 드디어 간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순매수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도 매수 규모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매도 볼게요. 안타깝게도 어제 3조 이하로 떨어지나 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저께보다 늘었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줄이고 있긴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는 좀 줄였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매도량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섣불리 막 강하게 공격적으로 하실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망,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종목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실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 평단가 작업하실 부분은 평단가 작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 3145포인트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 쉽지는 않아 보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외인 매수가, 자,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3조 아래로 떨어지는지. 근데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인데도 불구하고 3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좀 좋은 관점으로 본다 이러면은 이게 조금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인들 매도세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많이 해줬거든요. 딴 때에 비해서 좀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많이 샀던 때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외인들은 관망을 하되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스탠스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3145를 돌파할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긍정적 투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145거든요. 위에 여기가 거기를 지금 뚫느냐 말느냐 이건데, 오늘 이제 보면은 뭐 그렇게 못 가고 있어요. 3115 3150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숫자를 잘못 보고서도 말은 잘못하네요. 3150 3150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3145도 지금 못 뚫고 있습니다. 3145선에서도 지금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쪽이 그쪽 부근인데 거기서도 뭐 가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145 하단에서 좀 끝낼 것 같은, 좀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3140에서 45 사이로 지금 오늘 그 종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지금 내려와서 이제 V자 반등 형태로 가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좀 이렇게 꺾어주고 가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못 가고 오히려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 형태로 가다가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욕심내기보다는 한 3140포인트 위에서 3140과 3145 사이에서 그냥 조금씩 적당하게 횡보를 하면서 잭슨홀 상황 지켜보고, 그리고 잭슨홀 때 이제 뭐 특이사항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조금씩 하면서 3200포인트를 향해서 도전해 가는 거,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외인들의 수급은 소폭이지만 지금 자꾸 순매도가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간도 뭐 특별하게 지금 받쳐주는 데 없어요. 기간이 지금 뭐 순매도가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사모펀드가 잡아줘서 그런 거지, 기간 오늘 특별하게 지금 매수 주체도 없습니다. 개인만 지금 사고 있는 건데, 개인도 뭐 크진 않죠. 그러니까 오늘 관망세요. 3150은 부담스럽다. 특히 3145 좀 부담스럽다. 이런 날은 뭐 그냥 쉬시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 괜찮네 하다고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시황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뭐 하나투어 오늘 또 올랐는데, 자, 이제는 하나투어는 어저께 만약에 차익 실현 조금 놓치신 분 계시면 오늘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와 갖고 20선 이렇게 부딪혀서 이럴 때는 일부 차익 실현 부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때 안 하셨으면 오늘에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죠. 원래는 이거 말고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왜 그 외인들의 수급을 강조하느냐,
자, 요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파워포인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미 증시가 잘 갈 때도, 막 올라가고 이럴 때도 그렇고, 중국이 잘 갈 때도 보면은 한국은, 에라 모르겠다고 막 미끄러지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반등세가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은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이걸 아셔야 되죠. 원인을 아셔야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냥, 아, 빠지네, 아, 오르네, 이래서는 주식 하시면 안 되십니다. 감정적으로 하시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이성적으로, 네, 상황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외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매도를 할까? 네, 그게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테이퍼링. 그래서 잭슨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물이 막 흐르는데 수도꼭지 조금씩 잠그면 물이 점점 적게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이 엄청난 그 막 규모로 매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요. 돈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걸 점점 줄이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점점 줄이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유동성 공급이 축소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미 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동안 이제 돈으로 받쳐졌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출렁거릴 수 있겠죠. 네, 약간씩 출렁 거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인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면은 외국계 투자은행입니다. IB라 그러죠. 인베스트먼트 뱅크라 그러는데,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은 결국 그 위험성 자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줄어들고, 주식을 비롯한 위험성 자산들은 조정폭이 올 수 있다. 전반적인 조정폭이 올 수 있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 조정받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신흥국들, 이런 쪽에서는 특히 또 조정폭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미 증시가 막 올라가면서 덩달아 이제 좀 오르고 했던 그런 신흥국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데 또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겁니다. 이 대형 IB들, 그 투자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투자 규모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투자금 회수를 하고, 특히 좀 더 불안한 이제 신흥국에서도 약간 투자 회수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신흥국 투자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투자가 감소하면서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에서 외인된 물량은 바스켓 물량이에요. 바스켓이라는 게 어떤 통 안에 각 그 섹터별로, 업종별로 다양하게 그 주도주죠, 보통 담아놓고 얘를 통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덱스 형태로.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 200 지수 이런 거죠. 인덱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거래한다 보시면 되고, 그런 바스켓 물량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전반적인 신흥국 그 투자 축소를 위해서 바스켓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되게 많고 대형주들 중심으로 하락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델타 변이 때문에 또다시 그 델타 변이로 인한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경기 회복이 쭉 올라가니까, 경기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들이 또다시 이제 돈을 자꾸 잘 버는 거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이러는 건데, 팬데믹 때문에 또다시 경기가 그 회복이 침체되나? 왜냐면 팬데믹이 생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집에만 있으려고 하다 보면 고용도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봤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되게 제한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경기 회복이 침체되지 않나. 이 경기 회복이 침체된다는 거는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그 기업 가치 평가에 이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영향을 주니까 그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그 시장이 조금 침체될 수 있다. 주식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물려 갖고 바스켓 물량에 어떤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투자 규모를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좀 옮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한동안 달러가 너무 강했어요. 달러가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달러가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달러가 지금 강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강해지거든요.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달러가 오히려 조금 약해야 되는데 강달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왕이면은 화폐 가치도 올라가는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네,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도 올라갔는데 원화도 세져요. 그럼 원화 환차익도 얻고, 그러니까 환율로도 이익을 얻고 주식으로 이익을 얻고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주식으로 되게 이득을 받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거기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지금 미 증시도 어쨌든 계속 뭐 신고가 갱신도 했었고, 그러니까 달러도 강해지고 뭐 신고가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또 이동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 증시에서 또 외인들의 어느 정도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이런 바스켓 물량이 대형주에 많이 집중된다 그랬죠. 코스피 200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반도체 업종들이 최근에 안 좋았어요. 네,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거든요. 네. 코스피 탑 10 안에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전체 그 평가의 상당 부분을 또 반도체 업종이 좀 주도하는 게 있어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많이 주도하는데,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지수 하락도 이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외인들이 뭘 볼까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 규모를 축소하기는 또다시 바스켓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 두 개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달러화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인 매도 추세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선 되면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도요, 하도 들어갔고 미리 준비도 할 거고요, 대비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는 해 알았어 이러면서 덜 반응할 거예요. 매도에 대해서 덜 반응할 거예요. 그런 시점이 어느 때인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량이 줄어드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뭐 안 좋은 영향 주겠죠. 하지만 그 안 좋은 영향도 어느 정도까지 주면 그다음부터는 뭐 이미 다 선 반영되고 더 이상 뭐 무감각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좀 해서 외인들 매도를 좀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3140에서 3143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방송하는 사이에 또 좀 빠졌어요. 좀 빠졌는데 보자. 순간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매도가 확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안 되고, 오늘은 어쨌든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평단가 작업하실 분들은 좀 평단가 작업용으로 이렇게 매도하시고 저점에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별도 영상으로 SK케미칼 영상도 이제 업로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